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박수기입니다. 주택임대차 상담 사례집을 가지고 예를 들어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계약갱 신청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21년도 11월 달에 발행한 가장 최근 사례집이거든요. 이 조정 사례집은 판결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서울특별시에서 19년도 12월 달에 발행한 주택임대차 상담 사례집을 가지고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례를 들어서 전세 또는 전월세를 계약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상식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입주까지 또는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집 또는 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사례 그리고 피해 예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시간상 계약서 작성부터 입주까지 하고 제가 이 사례집은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1번 주제는 제가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이 전세집이 매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도인가 매수인가 현 집주인가 새로 집주인에 대해 누구와 전세계약서를 진행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파시는 분, 사시는 분 모두 참석하여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매매건이 잔금 치기 전에 전세계약을 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은 누구죠? 매도인이에요. 그럴 때는 매도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특이하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본 전세계약의 소유주는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이므로 잔금 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참하여서 새로운 매수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다 하는 특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잔금일 때 매수인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로 받으셔야 됩니다.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고 매수인은 집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매매 계약 잔금일 때 매도인, 매수인, 새로운 임차인 모두가 참석하여서 잔금을 진행하는 것이 사고 예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는 본인이 안 오고요. 원래는 집주인이 와서 전월세를 계약하기로 했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나 못 가니까 다른 사람 보낼 테니까 계약해라고 연락이 왔어요. 전월세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조금 수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여기에서 위임장 원본을 안 가지고 오고 복사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위임장은 복사본 안 되고요. 위임장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원본으로 진행을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요 근래 깡통 전세, 오피스텔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 게 어떤 경우냐. 위임장 양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특정한 분이 실제 전세금을 받으면서 임대인 집주인한테는 전월세 계약이 된 것처럼 하다가 여러 세대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고가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대리계약이나 위임계약을 할 때에는 집주인이 직접 발행한 인감증명서 상단 위에 보면은 본인이 발급받았나 대리인이 발급받았느냐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꼭 본인 칸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위임장에는 인감 도장 찍게 되어 있죠.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이 원칙이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한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주인이 해외 거주 중입니다. 대리인 위임장은 어떤 것을 받아야 할까요? 제가 있는 울산 중구에도 혁신 공기업 직원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어떤 종류의 위임장 양식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파견되어 있는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서 공정 받아야 됩니다. 계약서 쓰실 때 통화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녹음도 해주세요 라고 되어가 있죠. 여기 보면 민원 사이트도 있어요. 영사민원 24에 보면은 문서 발급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진행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가계약금이 들어가는 날 아마 해당되는 영사관에서 서류가 발급이 안 된 경우일 거예요. 집주인하고 통화하시고요. 녹음하시고요. 발급한 서류를 언제까지 보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가계약금을 넣으시고요. 위임 양식이 도착하는 대로 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라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 충분히 서류가 도착합니다. 현장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사관에서 서류가 발급되었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먼저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2주 넘게 걸린다 그러면은요, 본계약서 작성하실 때 영사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해서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카톡으로 보내온 사진을 가지고 영사민원 발급 사실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본계약서를 쓰시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갈까요? 세입자가 강아지를 키우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나? 입니다. 빌라 2층에 월세를 계약했어요.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어떡하죠? 나는 강아지를 키우면은 본계약은 해지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애완견 키우는 거를 말을 안 했어요. 애완견 키우는 거 고지하지 않다고 해서 계약 해지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민법 610조, 650조에 보면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행위로 인해서는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팁 말씀드릴게요. 제 같은 경우에서는요, 본 계약서 작성할 때 애완견 문제에 대한 특약을 꼭 넣습니다. 임대인 분들이 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는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지를 합니다. 중개를 하실 때에는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나요? 합의를 하시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임대인의 사정도 조금 고려해 주셔야 돼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알레르기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세대에 들어가면 반응이 바로 와요. 그래서 계약서를 서시기 전 가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짚고 계약을 진행시킨다 문제가 없겠죠? 다섯 번째, 세입자가 법인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가능하나요? 회사에서 직원 복지 목적으로 아파트 많이 합니다. 법인이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임차인이 중소기업법 적용받는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받을 수 있어요. 기사하시고요. 거주해서 사는 직원들이 주민등록증 마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 취득하게 됩니다. 모든 법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중소기업법 적용받는 중소기업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인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다 안 됩니다. 중소기업법 적용을 받는 법인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는 안 되지만 우선 변제권은 된다는 거죠. 집주인이 3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3명 모두 계약해야 될까요? 모두 다 계약을 해야 되나요? 자, 과반수가 넘는 2명과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해놨죠. 2분의 명의로 하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해놨죠. 저는 어떻게 진행하느냐고요? 현장 팁 드릴게요. 공유자 3명 모두가 계약을 합니다. 만 오시는 경우에는 2분은 유임장 양식 같이 오시면 되겠죠. 한 분이 해외에 계신다. 계약할 때 통화하시고요. 앞에 제시해 드렸죠. 거주하시는 지역 국가의
영사간에 서류를 떼면 된다는 거죠. 계약하는 시점에는 통화하시고요. 잔금 치기 전에 위임장 양식 보내주세요 하면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에는 세 분의 명의를 다 넣는 거죠. 여러 선생님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중개보수가 법정 용어예요. 중개보수도 협의할 수 있나요? 저 자금이 좀 부족하고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협의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제시한 요율표가 있습니다. 범위 안에서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좀 조율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1000분의 4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1000분의 4 0.4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법적으로 0.4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개보수 누가 부담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매매하는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각각 부담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가 있어요. 집주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그리고 파시는 매도인과 사는 매수인이 각각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지급한다, 잔금 때 지급한다,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기가 안 됐는데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데 내가 발령이 났다 등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다 하면은 계약서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들이 아마 중개보수 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보시면은 기간 전에 나가시는 임차인이 전화 와요. 박 소장님 저 발령 났습니다. 우리 집 빨리 좀 내주세요. 원래 법리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임대인과 들어오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지만 만기 전에 나가실 때는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나가시는 임차인이 소장님 제가 부담할게요. 집 빨리만 놔주세요 하여 합의에 의해서 나가는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합의에 의해서 나가는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 옥탑방에서 촬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밤 조망권이 너무 좋잖아요. 대부분 옥탑방은 보면은 무허가예요. 등기가 없고 건축물 대장에도 없어요. 근데 젊은 세대 분이신 경우에 조망권이 너무 좋고요. 옥상 부분도 설 수 있고 이래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세 금액이 일반보다는 조금 사겠죠. 문패는 보니까 501호라고 적혀 있어요. 등기부등본도 없고요. 건축물 대장도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 이런 건물을 불법 건축물이라 그러죠.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 라고 답을 주셨어요. 경매 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전세계약은 위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만약에 권리 기준일보다 저 뒤에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세대수가 많은 세대가 아니라 그러면은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은 2천만 원이지만 미등기 무허가 주택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놨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요, 만기가 돼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건저당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 주택은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하고 다르다는 거죠.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01호, 102호, 103호 각각 소유권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 좀 큰 경우에는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답변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에 들어가는 보증금을 하고 월세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월세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근데 현장에서 이거와 관련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면 본계약은 무료로 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시는 임차분이 계십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은 특약을 잘 넣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되가 있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은 전세자금 이용에 적극 동의하기로 한다. 1번 볼게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라는 두 가지의 특약을 넣고 진행을 하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은행을 방문하십시오. 은행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 팁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바로 은행으로 가셔서 대출 승인을 받으십시오. 대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은행 금리가 바뀌거나 은행의 어떤 변경이 온다 하더라도 승인 받은 날짜 기준입니다. 네, 은행에 따라서 잔금 기준 한 달 전에 신청하세요 하시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1번과 2번의 특약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전월세 계약 필수 상식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기가 돼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요즘 이런 민원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 부동산 시장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매매 및 전세 시장이 까무라쳐 있습니다. 절벽입니다.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과거 2년 전 전세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원활하게 순환이 되고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어찌하면 좋을까요? 내용 증명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거주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집주인의 초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초본에는 최종 주소지가 있죠. 너무나 쉬운 방법 모르셨네요. 자, 혼자 거주하시던 아버지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돌아가셨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해지는 안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해지는 안 됩니다. 해지는 안 되고요. 상속분자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사실상 점유까지 해야 된다. 기존 효력이 된다는 거죠. 그대로 승계한다는 거죠. 계약 해지는 안 됩니다. 자, 계약이 가족들한테 임대차 계약은 성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전세로 입주한 집에 임대인, 집주인이 주민등록이 그대로 있어요.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못 받나요? 집주인이 전출신고를 안 했어요.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죠. 효력이 있다는 거죠. 임차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집주인 주민등록증 옮기나요? 안 옮기나요? 안 옮기나요? 확인하셔야 되겠죠. 외국에 파견돼서 나가는 경우에는 세를 놓을 때 주민등록증 말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 주민등록증에 동거인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두고 가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약에 잘 표기가 돼야 되겠죠.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대항력에는 문제 없나요? 그럽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느냐 그러면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변경을 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유지된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차 등기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집이지만 소액 보증금일 때는 경매시에 최우선 변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앞에 살던 임차인이 전세로 살았는데 만기가 돼서 나가는데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의 범위가 최우선 변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은 해도 되나요? 답변이 어떻게 됐나요? 등기권 등기 명령이 돼가 있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내가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전월세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적용 못 받는답니다.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확정일자로 받은 날짜와 건저당권 설정일에 같다면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중요합니다.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나 없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확정일자 받는 경우에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건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 효력 발생하나요? 건저당 설정이 임대차보다 효력이 먼저 발생하는 거죠. 순서 중요하죠? 내 전재산인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나 없나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궁금합니다. 201호에 반전세를 계약하러 갑니다. 보증금 3,500에 월세 얼마인가요? 40만원. 그런데 위에 보니까 선순위 건저당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최우선 변제금이 3,700만원입니다. 2018년도 9월 18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한테 해당이 됩니다. 자, 부산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가요? 2천만원입니다. 최초 담보 물건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순위가 밀려서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선순위로 들어간 세대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분들의 보증금 금액이 얼마냐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울산, 부산 2천만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만 갖고 따지죠.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으로 따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물권 설정일이라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사항에서 제일 먼저 건저당이나 저당이나 담보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날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매가 되게 되면은 최초 물건 기준이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내가 최우선 변제권을 받으려 그러면은 이보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후순위인 경우라도 세대수가 적다 그러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집주인분이 월세를 계좌이체하지 말고 현금으로 넣어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 말씀해 드릴게요. 임대인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근로소득자라 그러면 연말 정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집주인한테 따로 영수증 안 받아도 되고요. 매월 제가 입금한 영수증으로 가름이 다 됩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드린다, 연말소득 정산 못 받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임대차의 보증금 및 월세 사실에 대한 증명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집주인한테 매달 보증금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판사님 저 인정해 주세요. 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장하지 마시고 합병 나지 마시고요.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십시오. 전세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떡하죠? 집주인하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새로운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법과 두 번째는 묵시적 계약으로 넘어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데 빚기 줘야 된다? 아니에요.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기간까지는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서, 자, 여기 보십시오. 기존의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거죠. 임대차 기간 동안 안 비켜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집주인이 바뀌었다. 절대 비켜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기존 계약서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현장 팁 말씀드릴게요. 전세로 2년 살고 나갈 때 집주인한테 받아 나갈 수 있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관리비 중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2년 전세 살고 나갈 때는 집주인한테 장기 수선 충당금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파트, 네 번째 파트는 선생님들이 훑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두세 개 항목 빼고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기본 상식이라 하잖아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일주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기였습니다.